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1월 15일 제네시스 SUV 신작 GV80이 출시된 기념으로 관련주를 찾아봤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어떠한 신작이 출시가 됐을 때 우리가 알아주는 국내 대기업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내놓았을 때 분명히 관련주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 신작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부품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게 되죠. 현대기아차의 제네시스 고급화 브랜드의 GV80 모델도 역시나 부품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급형 라인이 아니라 고급화 브랜드이기 때문에 판매 대수보다는 판매 금액으로 승부를 본다라는 거예요. 즉 박리담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고급화 전략이기 때문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 입장에서는 부품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내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품 공급사는 신작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박리담의 형태로 진행되는 신작이 가장 좋습니다. 공급량이 늘어야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제네시스 GV80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합격이 힘들다라는 거. 삼성전자 역시도 A 시리즈의 보급형 라인 그리고 S 시리즈의 엔트리 라인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엔트리 라인이건 시리즈 저건 보급형 라인이건 다 대량 판매에 의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새로운 부품, 고급화된 부품, 스펙업이 진행이 되면서 부품 공급사에 대한 추가 수주와 그리고 기술의 발전만큼 이제 취해가는 단가 상승, 단가 상승에 의한 이득 증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관련 부품 공급사인데 이번에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포커스는 내부 거래에 맞췄어요. 일반적인 기업은 모르겠지만 대기업, 우리가 알아주는 대기업, 삼성,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 그룹.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룹의 계열사로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삼성이건 현대차건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광고 비용을 계열사가 취해 간다라는 거예요. 외부로 주지 않고 외부로 준다라는 것은 타기업이죠. 그룹과 관계없는 계열사, 그룹과 관계없는 회사 쪽으로 광고 매출을 안겨주지 않고 내부에서 그것을 독식한다라는 거. 요거를 다른 말로 내부 거래라고 하고요. 은은하게 비유하자라고 하면은 불법인데 불법 아닌 합법 같은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광고 수익을 제일기획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이죠. 누가 가져가느냐? 이노션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스마트폰 신작 모델을 내놓게 되면은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서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 광고를 때리게 되면은 누가 제일 많이 효과를 얻느냐? 상품이 얼마나 팔리건 말건 상관없이 광고 비용은 고정적으로 들기 때문에 판매 대수만큼 이제 측정해가지고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기획에서는 고정 매출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매년 상반기에는 S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트 시리즈를 내는 삼성 입장에서 광고 비용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중으로 나가다 보니까 외부에 수주를 맡기게 되면은 당연히 유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잘 방어해 주는 게 제일 기획이라는 것이고 현대기아차 역시도 뭐 판매 대수와는 상관없이 이번 제네시스 시리즈 해외 진출과 국내 판매를 위해서 광고 비용을 쓰게 되는데 그것에서 효과를 보는 게 현대기아차 그룹의 계열사, 광고 계열사, 광고 담당 계열사 이노션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삼성의 제일기획 요것 쪽으로는 준비를 안 했고요. 바로 현대기아차 그룹의 내용만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매년 이제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원대 사이에 광고 비용을 쓰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단독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3천억에서 3천억, 4천억 사이, 3천억에서 4천억 사이에 광고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에서 표시된 걸로는 광고 선전비 및 판매 활동 촉진비인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GV80의 광고 비용 역시도. 지금 2018년도에 사용된 광고 비용, 광고 및 판매 활동 촉진 비용이 3,800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광고비로 쓰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가 광고 비용으로 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다 반영이 됐느냐? 그 일부는 고스란히 다 이노션의 매출로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노션 작년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다 광고 선점비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현대차 단독으로 봤을 때는 작년 비용이 3,800억이었는데 그룹 단위로 봤을 때는 얼마였느냐? 얼마겠냐? 2조 3천억이죠. 단위 100만 원이시고 여기가 조라인 그리고 여기가 억라인 2조 3,085억 원 광고비가 들었고 그 중에서 일부가 회수가 됐다. 이노션을 통해서요. 이노션을 통해서 2018년도에 1조 2,390억 1조 2,390억이 회수가 됐고요. 이 중에서 9%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럼 제일기획과 비교를 해볼까요? 제일기획은 삼성 내에 모든 광고를 담당하면서 3조 5천억에 해당하는 3조 5천억이라고 하면 조금 과대포장이네요. 3조 4,770억 원 요만큼이 회수가 됐고 그 중에서 5%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측정이 됩니다. 두 그룹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죠? 이노션이 이렇게 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 현대기아차 그룹의 광고뿐만 아니라 한정적인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세계로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수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도 딸 수 있는 게 바로 이노션이 되겠다라는 거. 다른 그룹에서도 자체적인 광고 담당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일기획과 이노션 두 가지만 비교해 본 것이고요. 외출 이번에 GV80 효과 제네시스 엔트리 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꽤나 받쳐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상장한 지 지금 현재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20년에서 6년 차인데 실적 성장세와는 달리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GV80을 통해서 진짜 실제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은 명분은 확보됐다라는 거. 물론 이 종목이 매출액만큼이나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 대상 제일기획과 한번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라인이 현재 이노션 위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현재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에서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2조 7,500억이고요. 제일기획의 주가가 이제 16,000원 정도일 때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거든요. 1.8조 원. 제일기획과 이노션의 차이가 조금 크긴 한데 당연히 매출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은 광고 비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일기획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일기획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차 하나만 보고 가는 현대차 그룹보다는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또 현재 매출 규모만큼은 받쳐줘야겠죠. 앞으로 2020년 그리고 2021년 여기서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으니 25,000원 기준으로 6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 가량 올라갔고, 여기서 최소 10%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8만 원 정도까지가 올해 목표가. 실적은 항상 선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2021년 실적 예상치까지, 전망치까지 미리 반영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기업들 리포트가 슬슬 붙여주기 시작하고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품이 살짝 끼면서 85,000원, 그리고 전고점을 상장 이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 정도, 요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고, 올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긴 한데,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역시나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를 출시할 제일기획. 동남아권에서 블랙핑크를 모델로 쓰면서 보급형 라인의 판매 촉진을 진행하고 있는 그 단계로 봐서는 제일기획 역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2018년, 2019년 같지만 노트 시리즈, 노트와 이제 S 시리즈의 5G 모델,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이미 출시된 폴더블도 있죠. 폴더블 1세대 효과로 2019년에 매출 성장이 제대로 진행이 됐고, 2020년 이후에 새로운 폴더블 라인, 폴더블 폰이죠. 그리고 진짜 새로운이 아니라 획기적인 5G 통신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달라진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LTE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폰 역시도 효과를 볼 것이다. 매출 결과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정에서 드는 광고 비용은 다 누가 취득해 간다? 삼성은 제일기획. 그리고 차량 신모델의 효과는 이노션이 취해 간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부품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마무리 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량에 제공되는 보급되는 부품과 고급 라인에 투여되는 부품이 약간의 품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차량은 사실 포장, 브랜드 값이지 실질적인 제품의 퀄리티와 제품 가격을 매칭시키기에는 국내차 브랜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제 하청업체, 부품 공급사와 완성차 제조사인 이제 그룹 간에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품 관련주로는 수혜가 딱히 예상되지 않아요. 차량 관련 부품은 계륵 같은 존재이고, 보려면은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쪽으로만 초점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2차전지 특별 영상이 있는데, 모멘텀은 중국과 테슬라의 합작품,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만 예고해 드리는 거고요. 이 다음에 이어질 후속 GB80 관련주 영상은 없겠지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노션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추천해 드릴 날이 오겠죠. 이노션 같은 실적주, 제일기획 같은 실적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슈퍼직장인 채널 계속 지켜보시면서 실적주, 기대주 영상 올라올 때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라도 이제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건데, 그거는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기가 어렵고 톡방에서 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미리 들어오셨다가 포인트 잡을 때, 사인 나갈 때, 공개적으로 진행할 때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일기획 역시도 관심은 있습니다. 항상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이노션 제일기획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아래에 있는 링크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